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우리 가사문학의 백미라고 일컬어지죠. 그죠? 바로 속미인곡이라는 작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미인곡은 다른 것보다도 시험 문제 나올 것은 몇 가지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일단 우리 작품 제목부터 잠깐 가봅시다. 자, 속미인곡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작품이 이제 어떤 작품이냐라고 한다면, 정철이 우리 현재의 전라도 담양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갔어.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임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담은 일종의 사미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숨이 많아는 이런 거겠죠. 임금이 보고, 에이, 얘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구나. 뭐 그런 어떤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철이 자신의 어떤 유배 생활을 담은 이야기를 올렸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 소식이 없자 우리 흔히 말하는 속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속편으로서 다시 속사미인곡이라는 작품을 올렸더라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바로 이 작품이 사미인곡의 후속편이 되는 작품이다라고 하는데, 자,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줘야 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하, 바로 요 한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속사미인곡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잠깐만. 이거 예전에 우리 한번 했지 않니?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요때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옛날에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는 많았어요. 흔히 말하는 생각할 고자, 뭐 생각할 상자,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생각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머리 개념에서 think라는 개념이 아니라, 요거는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미스의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리워하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돼요. 됐니?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 그러면 뭐 한다라는 거야? 미인을 그리워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향 됐습니까? 향이 뭐야? 고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향이라고 한다면은 고향을 그리워하다. 사친, 친자가 어버이 친자니까 어버이를 그리워하다. 사제곡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바로 아우를 그리워하더라.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다는 말을 넘어가지고 그리워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면 돼. 됐니? 거기에 지금 이제 미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죠? 미인이라 한다면 beautiful woman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 정도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 작가를 알아요? 작가가 남자예요. 그죠? 됐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99% 그때 이제 님이란 존재, 그다음 미인이란 존재는 다 누구를 가리킨다 그래서 임금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미인이라는 것은 누굴 이야기한다? 님, 다시 말한다 그러면 임금을 한다고요? 이야기하는 것이었더라라는 거. 됐니? 그러면 이제 소미인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딱 나오잖아요. 맞다고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속편. 되죠? 됐습니까?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철이 어딜 갔다 그랬어? 담양에 유배 갈 때를 지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이 작품은 유배 문학의 어떤다고요? 한 장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럼 이제 유배 문학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유배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 정도는 어떤다고요? 알아두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유배 문학의 특징은 첫 번째는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배 가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라고 하는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저 잘못 없어요, 저 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자신의 됐나? 결백이라든가, 그죠? 혹은 죄 없다라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해? 무고하다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결백이라든가 무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장하는 것이 유배문학의 첫 번째 특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가 뭔데요? 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유배를 갔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때? 유배지에서 생활이 이전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더라. 정말로 힘들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유배지에서의, 그죠? 유배지에서의 뭐가 나타난다? 네. 고통이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그걸 또 작품 속에다가 또 제시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 그죠? 자,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유배 온 게 누구 때문이야? 임금 때문이야? 임금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됐니?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유배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시크릿한 그런 비밀 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이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럼 그 누군가가 누가 되겠어요? 바로 임금이라는 존재가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임금한테 보여주면서 나 당신 원망해요. 이러면 골치 아프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유배지에 갔다라고 해가지고 죄가 모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단 사약 한 잔 마시고 죽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원망한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정과정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그죠? 예. 임금에 대한 원망이라고 간혹가다 오해하는데 그 임금에 대한 원망이라고 하면 그거 무조건 틀린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임금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유배를 보낸 그 임금이 아니라 상대파, 일종의 상대방, 됐나요? 그 누군가. 그들이 아마 화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되게 뭐가 되겠어요? 간신 정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간신에 대한, 그죠? 예. 뭘 잡아놓는다고요? 비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놓더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뭔데요? 하게 되면은, 그것에 평생 살라 그러면은 살 수 있나?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 자리로 돌아오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줘야 되겠어? 그렇지. 임금님한테 잘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 나 임금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가 드러난다? 아, 연군 지정이 어떤다고요? 드러나더라. 이래 보는 겁니다. 됐니? 그런데 이건 유배문학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작품을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과는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됐니? 예. 뭐 예를 들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작품 보게 되면은 나는 어떤다고요? 전혀 잘못이 없다. 그죠? 예. 저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은 아실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좋은 많은사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뭐 한다고요? 그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임금이 이제 유배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남은 목숨을 살려주셔가지고 오히려 고맙다라는 말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 그래서 요 내용을 왜 갖다 집어넣냐면은 보기 박스에 제시해놓고 요 내용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지문 내용에 그것이 있나 없나를 뭐 한다라는 겁니까? 비교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상투적으로 좀 알아둘 수 있도록, 그죠? 예, 좀 부탁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렇지. 바로 작품 내용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 그죠? 예. 그러면서 또 다한치 하나 더. 이 송민곡에 나타나 있는 일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또 뭐냐. 그죠? 예. 자, 하나의 특징을 더 잡고 들어가자 그러면은 이 작품에서는 두 명의 여인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할게요. 먼저 나오는 여성을 내가 감녀라고 이야기하고요.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여성을 우리가 이제 을려라고 이야기할게. 그래서 감녀와 을려 사이에 뭐 한다고요? 대화 형식으로 한다고요? 네, 이 작품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누가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끊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또 시험 문제에서 또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거야.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할게요. 바로 이 을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작품의 화자, 다시 한다면 정철의 됐나요? 예. 바로 작가 정철의 뭐가 된다고요? 예. 대변자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여자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감녀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럼 감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역할적인 측면에서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 역할은 이 을려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내도록, 다시 한다면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존재들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하도록 됐나? 예.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아마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인데, 딴 것보다도 이 을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상황, 그 다음에 그 모습, 혹은 그 말에, 됐나? 예, 이 감녀가 뭘 해준다? 아하, 위로를 해주고, 한다고요?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게 이제 바로 누구의 역할이냐, 그러면은, 아하,
감녀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 작품을 본다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품 중간중간에 이제 비유적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또 그것도 여러분들 좀 잡아준다 그러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그다지 어렵진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가는데, 자, 저 가는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됐습니까? 예, 갑이라고 딱 잡아 놓을게요. 그럼 갑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아, 갑녀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갑니다. 보세요. 저기 가는 저 각시, 됐습니까? 예, 본 듯도 하구나. 됐니? 예, 무슨 얘기야?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적 있는데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보세요. 천상의 저 하늘 위에 백옥경을, 아이고야, 백옥경이 뭐야? 그래, 옥황성제가 사는 궁궐을 우리가 백옥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임금에 대한 비유적 표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대표적인 것이 해,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북극성, 그 다음에 북쪽이라는 방향 됐습니까? 예, 거기 또 뭐도 존재한다. 그래, 하늘을 다스리는 존재가 옥황이라면 이 지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 임금이더라. 그래서 바로 옥황상제를 우리 임금에다가 많이 비유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유배를 간 것에 대해서 천상의 존재가 인간 세상에 적강, 다시 한다면은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이라는 건 유배적자고요. 그죠? 예. 그래서 유배지로서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 그래서 적강이라는 말 쓰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도 일단은 뭐 한다고요? 그렇게 설정이 돼버린 것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천상의 존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 하늘 위에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원래 어디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 저 천상 백옥경에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죠? 근데 지금 어디 왔어? 요 인간 세상에 내려왔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유배를 온 것이 된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계속 천상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문나, 아이고야, 해가 다 저물었다. 저물었다 했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아, 시간적 배경.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그죠? 예,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그죠? 가시는 거. 그래 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누구 이야기라고요? 갑녀의 이야기더라라는 거. 어땠니? 예.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누구를 보러 그래 가십니까?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시라고 하는 존재가 뭐 해줘야 되겠어?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입니다. 자, 여기 의와 앞에다가 제가 을이라고 갖다 붙여볼게요. 됐습니까? 예. 자, 이제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그래, 을려의 이야기다. 다시 한 번 더. 이 을려가 이 작품의 작가인 정천은 뭐가 된다고요? 대변자 역할을 해주는 인물이더라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서 너로구나 됐습니까? 예, 그래 상대방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알아봤어, 그죠? 예. 그래서 이내 사설 들어보시오. 아이고야, 이때 사설이라고 하는 것 뭐라고요? 이야기 됐나요? 예. 그래서 이 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나오겠습니까?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 하는가, 그죠? 예. 자, 그러면서 내 얼굴 있습니까? 이 거동이, 그죠? 예. 님 계암즉 한간만은 내 얼굴 이뻐요. 그 다음에 내 이 거동 어떤다고요? 좋아요, 그죠? 예. 다시 한다면은 멀씬해, 그죠? 이뻐, 됐나? 예. 그래서 내 얼굴과 이 모습이 님에게 괴다. 어이구야, 이건 뭐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을 받은 즉 하다마는 됐습니까? 예. 다시 한다면 내 얼굴, 내 이 몸매로 가지고 내 뭐 사랑 못 받는 사람 어디 있겠어? 우리 님 날 사랑하지.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어쩐지, 그죠? 예. 나를 딱 보시고는, 이야, 뭐라고 한 거야? 너로구나. 됐습니까? 예. 뭐예요? 나의 이상형은 너로구나. 됐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나를 보시고는, 그래, 너로구나. 라고 여기실 때에, 됐니? 예. 자, 보세요. 나도 누굴 믿어서, 님을 믿어서. 이때 님이라는 거 다 누구를 해석해 준다고? 임금. 그죠? 예.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 다시 한다면은, 다른 뜻이 전혀 없어. 그래, only I believe you. 됐습니까? 예. 그리고 가지고, 아파트를 사줘요. 땅도 사줘요. 에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다른 뜻은 전혀 없어요. 됐습니까? 예. only 뭐만 원해? L-O-V-E. 사람만 원한단 말이야. 됐니? 예. 그래서 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그죠? 예. 그래서 이래야라는 것은 어리광을 부리다, 아양을 떨다라는 거야. 끼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교태를 부리고, 하트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자기야, 하트병? 이래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아양도 부리고 교태도 부리고 그렇게 어지럽게 굴었던지. 그죠? 예. 근데 어느 날 됐습니까? 예.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또 다르신가. 그죠? 예. 자, 우리 남학생들 여기 있는데, 그죠? 예. 우리 학생들이 하지 마세요. 어딨니? 이렇게 막 남자 앞에서 앉아, 끼냐, 그 다음에 하트 뿅뿅. 처음엔 좋아해. 그런데 나중 되면은 속을 뭔 생각하는지 아니?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니? 예. 똑같아요. 됐습니까? 예. 자기, 그래, 딴 뜻 없는 거 알아. 그죠? 예. 근데, 과하면 안 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니까 봐봐요. 방귀씨는 나쁘죠. 돌아가는 거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방귀씨는 낯빛이 어찌 옛날과 어찌 다르신 거. 됐습니까? 예. 마음 변했어. 이런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헤어보니, 다시 한 다음에 헤아려보니, 생각해보니, 됐니? 예. 참. 자, 그 다음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됐습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왜? 다시 말한다면, 산처럼 그렇게 된다고 쌓여있더라. 그럼 내 잘못했어? 내 잘못 안 했어? 내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죠? 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 반성하고, 그 다음에 후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됐니? 자, 조합 요거 잠깐 볼게요. 우리 유배문학의 특징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고 이야기했었지? 그런데 이 작품 어때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겠나?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하늘이라고 내가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내가 허물하겠느냐? 다시 한다면 사람에게 내가 또 허물을 또 짓게 하겠느냐? 그죠? 예. 그 사람을 내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 라는 이야기야. 그죠? 예. 자. 요거 뭐 한다고요? 서리적 표현 들어가 있는 거죠. 됐니? 다시요. 고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서리적 표현을 좀 정확하게 좀 잡아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예. 늘 이야기하지만 서리적 표현은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에서도 많이 묻고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의미적인 측면을 나타난다고요. 많이 묻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서리적 표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잘못 해석해버리면은 기존의 의미와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반된 의미가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 좀 조심해줘서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됐나? 예. 그래서 딴 거 없어.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시 갑니다. 하늘이라고 원망할 것이며 사람이라고 내가 허물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또 원망하고 그 사람 잘못이라고 탓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서러워서, 그죠? 예, 풀어해니. 다시 한다면 서러워, 풀어서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뭐라고요? 조물주의 탓이로구나. 됐나? 물론 이제 조물주의 탓이라고 해가지고 그 탓을 조물주로 돌리고 있지만, 됐니? 예. 그건 조물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뭘로 봐줘야 돼? 결국은 나의 뭐였다라는 거야? 운명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운명론적인 시각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니까 굳이 누구에 대한 비판이나 원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무엇으로서? 그래, 운명으로서 된다고요? 이야기를 해버렸더라라는 이야기죠. 이해되겠나?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누구의 이야기냐라고 한다면 이제 을려의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다시 요게 이제 누구 얘기를 하고요? 감녀의 이야기더라. 그랬더니 감녀 뭐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예. 자, 우리 어때요? 누군가가 친구가 와가지고 내 탓이야. 내 때문에 어떻게 됐어? 됐습니까? 예. 그랬을 때,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됐니? 자, 이거 어떤 말이죠?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이죠. 그죠? 예.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은 을려에 대한 뭘 담고 있어? 위로를 담고 있는 말이더라. 됐니? 예. 괜찮아. 그죠? 네 잘못 아니야. 그죠? 예.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이겠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랬더니 다시 이제 을려갑니다. 됐습니까? 예. 만다고요. 맺힌 일이 있습니다. 쌓인 일이 있습니다. 님을 모시고 있어서, 그죠? 예. 자, 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알거니.
됐니? 예. 님을 내가 모시고 있어 봐서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됐습니까? 예, 물 같은 김창민 얼굴 같아요. 그죠? 예, 어떤 얼굴이라고요? 편한 얼굴 웃지 마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물 같은 얼굴이라는 것은 평온한 얼굴이 그죠? 다시 편하실 적이 도대체 몇 날이 있었을까? 그죠? 예, 몇 날 있고 그죠? 예.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님에 대해서 화자는 뭐 한다고요? 근심하고, 그 다음에 어떤다고 걱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염려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거기에다가 이제 춘한, 고열 이랬는데, 그죠? 예. 춘한이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은, 요 춘자가 뭐야? 봄춘자죠. 그죠? 예. 그래서 봄 날씨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눈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추운 날을 춘한이라고 그래. 그래서 봄의 추위, 봄이면 따뜻하잖아요. 아니야. 봄 날씨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추울 때가 있죠. 그죠? 예. 그걸 춘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고열이라고 하는 고라는 것은 몹시, 열이라는 건 뜨겁다. 어느 계절 이야기하지? 바로 여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봄 추위와 됐습니까? 예. 봄 추위와 그죠? 예. 여름의 그 무더위는 되겠죠. 그죠? 여름의 무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면서 또 가을날 됐습니까? 가을이죠. 동천, 겨울날은 됐나요? 예. 누가 또 모시고 지내는가? 그죠? 전에는 내가 님을 모셨는데 이렇게 않습니까? 그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님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죽조반과 조성매를 이런데요. 죽조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아침밥을 한 7시 반에 8시 정도 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일어나기를 한 새벽 5시나 6시쯤 되는단 말이야.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또 시장하겠죠. 물론 제 배로 보면은 시장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그 아침 먹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한 그릇 이렇게 먹어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은 죽조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을 죽조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석이라는 건, 조라는 건 아침이고요. 그 다음에 석이라고 하는 건 저녁인데요. 요때 매라고 하는 것을, 그죠? 예, 제가 고전 전문가입니다만은, 매는 이거를 밥으로 해석해 놓은 것은 아마 이 작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걸 밥으로 해석하느냐. 그죠? 예. 근데 문맥에 따르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매 자체가 밥은 아니고, 뭐 밥과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가 해석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 밥은 이렇게 여러분 해석할게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면서 옛날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시는가 다시 말해서 이런 세다라는 것은 잡수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됐나? 예.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아침 저녁밥은 옛날과 같이 그렇게 잡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역시 뭐가 담겨 있어요? 그래. 걱정, 근심, 염려가 담겨 있는 거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럼 점심은요? 에이, 이제 중요한 거야. 예전에 우리는요. 하루 2끼를 먹었습니다. 그날 2끼를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2끼를 먹었어. 그러면 우리가 점심, 다시 한다면 하루 3끼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그렇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 사람들을 이제 노동자로 다 끌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주는 거야? 밥을 먹여야 될 거 아이가.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 주고, 됐니? 예. 그래서 이제 하루 3끼 먹은 것은, 먹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역사를 따진다면 일제시대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예전에는 하루 2끼 먹고, 2끼 먹고 살 수 있나? 밥이 2끼인 거지. 그죠? 예. 봐봐요. 아침 먹기 전에 뭐 먹는다고요? 죽전 먹죠. 됐습니까? 아침 먹죠. 그 다음에 12시나 1시 되었고, 참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요. 됐습니까? 오전참. 그 다음에 한 3시, 4시 돼가지고 오후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저녁 먹고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전에 출출하다니까 또 밤참 먹고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먹는 게 이제 끼니로 따지면 2끼지만, 그죠? 예. 먹는 타임으로 본다면 한 6종류가 된다. 이래 보시면 돼. 되니? 예. 그래도 참이라고 해가지고 또 많이 먹는 건 아니고 간단한 요기 정도. 그죠? 예.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뭐, 그거는 참고적으로. 그죠? 예.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죽조반 아침, 저녁밥을 옛날과 같이 드시는가? 그죠? 잡수시는가? 또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가 이래 되죠. 그죠? 네, 잠은 어찌 또 주무시는가? 다시 한다면 잘 주무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까지를 보게 되면은 뭐가 나타나 있어요? 그렇지? 님에 대한 걱정글씨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님다이라고 하는 다이라는 것은 뭐뭐 쪽으로 뭐 방향으로 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조금 의역하자면 님 계신 곳에 됐습니까? 예. 자,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 간에 알자고 하였더니 아우,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하루 거의 다 지나갔도다. 저 앞에 시간적 배경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날이 다 저문 날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거의로구나라는 것은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구나. 그죠? 네, 날이 저물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일이나 사람 올까? 아이고야, 이때 사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간에 알자 했는데, 그죠? 예,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구나 했으니까, 결국 그 소식을 전해줄 사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내일이나 올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내 마음을 둘 데가 없어. 그죠? 예. 마음이 어떤다고요? 왔다 갔다 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자, 어디로 가잔 말인고, 다시 where is go? 됐습니까? 내가 어디로 갈까? 그래서 잡거니 밀거니 해서, 자, 요겁니다. 높은 외에 올라가니. 내가 뭐가 되겠어요? 공간적 배경.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높은 산에 올라가니, 아이고야. 요거 반드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름은, 됐습니까? 예, 구름은 커니와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죠? 예, 안개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일인가, 그죠?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 화자가, 그죠? 예, 님에 대한 소식을 알기를 원했으나 오늘 하루 거의 다 지나갔어, 그죠? 예. 근데 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해. 그래서 내 마음 둘 데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잔 말인고, 그래, 어떻게 했어? 잡거니, 그죠? 예, 뭐, 나무 잡고, 풀뿌리 잡고, 그 다음에 밀거니, 됐으니까 해서 어디 올라갔다고요? 그렇지, 높은 산에 올라갔더라. 됐습니까? 예. 우리가 그림 좀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높은 산에 간다고요? 그래, 올라갔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러면은, 이때 산이라는 곳에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이때 산에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님 계신 곳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런데 야, 여기에 구름과 안개 됐습니까? 예, 구름과 안개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욱이 끼었더라. 됐니? 예. 그러면은 화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싶었는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볼 수가 없었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이때 구름과 안개는 이래 되겠네. 결국은 화자로 하여금 님의 모습을 됐나요? 님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됐나? 예. 뭐가 된다고요? 장애물 되겠죠. 이 되겠나요? 그래서 님과 화자 사이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더라라는 거. 됐나? 예. 자, 요것 좀 이따 한번 더 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구름은 물건이거니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그래서 산천이 온 세상이 어둡거니. 자, 요거 볼게요. 1월을 어찌 볼 것이며, 다시 해와 달을 어떻게 볼 것이며 했는데, 이때는 뭐 해와 달이라고 해드리지만, 결국은 해와 달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에 대한 비유로 많이 나온다고요? 우리 임금에 대한 비유로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둑어둑하니, 그죠? 예, 다시 한 구름과 안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임을 어찌 볼 것이며, 또 보세요. 지쳐. 아주 가까운 곳도 내가 모르는데, 그죠? 예. 천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보겠느냐? 이렇게 적여줘야 되겠죠. 그죠? 예. 역시 설력편입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천리를 바라보랴. 그럼 천리라고 하는 것은 또 누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야? 님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를 얼마라고 이야기한 거야? 천리. 그럼 이때 천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거리감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정서적 거리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정서적인 거리감을 또 드러낸 표현이더라.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천리를 바라보랴 라는 것은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나와 있는 구름과 안개는 그죠? 예, 화자와 님 사이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다라는 것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차라리 이거 좀 줘야 되겠네.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한다고요? 물가에 가서 이거 물가 다시 또니까
맞춰놓고요.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어떤 날 보자 하였어. 왜 물가에 가서 백길을 보자 그랬어? 아, 배를 타고 또 사람들 올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면 배에서 내린 사람들 붙잡고 탄다고요. 우리 님 잘 계신가요? 님 계신 곳의 소식은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화자 어디 간다고요? 뼈뼈뼈뼈뼈뼈뼈뼈 해가지고 탄다고요? 아하. 또 어디로 갔어요? 물가로 갔어요. 됐습니까? 강가로 갔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어이구야.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떻게 한다고요? 어지럽게 되었구나. 됐습니까? 어둥정된 저이고 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게 되었더라. 그 무슨 얘기야? 바람 불어요. 됐습니까? 예. 물결 넘실넘실 거려요. 됐니? 예. 그래서 바람, 그 다음에 물결. 그러면은 바람 불고 물결이면 배가 떠, 배가 뜨지 못해, 뜨지 못해. 그럼 배가 뜨지 못한다면은 거기에 사람이 탈 수가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님 계신 곳에 소식을 가져다 줄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바람 물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장애물 이렇게 되겠죠. 됐니? 됐습니까? 예. 그래. 그래서 저 앞에 나와 있는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과 안개 때문에 못 보고, 그 다음에 물가에 가서 소식이나 듣자 했더니 바람과 물결 때문에 어지럽게 일어가지고 배 못 떠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뭐 한다고요? 같은 요소들아.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런다가 사공은 어디 가고, 자, 요거 잡고 들어갑니다. 빈 배만 어떤다고요? 거기에 걸려 있더라. 됐니? 예. 뭐 한다고요? 빈 배만 어떤다고요? 물가에 걸려 있더라. 되겠죠. 그죠? 자, 어때요? 사공은 어디 가고 없고. 맞습니까? 예. 그 사공이 아끼던 배만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존재해. 그러면 이때 배라고 하는 것은 딱 누구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어? 화자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 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됐나요? 예. 화자의 모습과, 그죠? 예, 화자의 모습과 어떻게 한다고요? 일치되는 그런 대상이면서. 동시에 화자로 하여금 뭘 준다고요? 외로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뭐 해준다고요? 부각시켜주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겠니? 그죠? 예. 우리 고전식 할 때 뭐 잡아달라고 그랬었지? 화자와 대상에 대한 비주표 나오게 되면 그거 잡고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강가에, 그죠? 혼자 서서라고 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는 해를 만다고요? 국어보니. 예, 아주 뭐가 된다고요? 저물 무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이나 만다고 아득하구나. 다시 한번 이제 알 길이 없구나. 그렇죠? 예,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뭐라는 건 띠모자, 첨이라는 건 첨화, 첨자. 그러면은 띠풀로 이루어진 첨화니까 뭐가 되겠어요? 아, 초가집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초가집. 됐나요? 네. 그래서 초가집 차가운 자리에 공간집행이 됩니까? 예. 밤중이 되어서 돌아오니 시간집행이 됩니까? 오, 잠깐만. 그럼 이거 재밌다. 왜? 자, 화자 저 앞에서 어디 올라갔었지? 산에 올라갔었지? 어디 갔었지? 물가에 갔었지? 다시 어디로 왔었죠? 처마에 자기 집에 차가운 자리에 돌아왔죠. 자,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 이야기해보자. 자, 첫 번째 시상 전개 방식을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 뭐에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앞에까지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다까지는 시간적 배경이 어떻게 되지? 저물무렵. 맞습니까? 우리 저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맞다고요? 해가 다 저문 날에. 맞습니까? 예. 그리고 방금 전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지는 해를 굽어보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밤중이 되어서 돌아오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예, 맞다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그죠? 예, 시간의, 어떤다고요? 흐름에 따라서, 됐습니까?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자, 근데 이제 뭐 묻고 들어가겠니? 아무래도 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요 가지고 많이 묻고 들어간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모처럼 차가운 자리에 밤중이 되어 돌아오니, 자, 요것도 잡아주기 바랍니다. 반벽 청등은 요거 별표 쳐놓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그럼 반벽청등이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은 한쪽 벽에 걸려있는 등불 있으니까 우리가 반벽청등이라고 이야기해요. 됐니? 예. 그러면서 보세요.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그래 밝혔는 거 그죠? 물어볼게요. 누구를 위해서 밝혔겠습니까? 결국은 이미 왔으면은 같이 지내려고 우리가 불 켜놓은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이미 있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때 반벽청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야? 화자의 모습이고 또 화자라 하여금 더욱더 더 쓸쓸하게 느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그래서 이 반벽청등과 저 앞에 빈배, 특히나 반벽청등은 어떤다고요? 화자라 하여금 더욱더 뭘 느끼게 만들어? 쓸쓸함을, 외로움을 느끼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오르며 어디로 올라갔지? 산에 올라갔죠? 내리며 어디로 내려갔죠? 물가로, 그죠? 예. 그래서 해 뜨며 반인이 다시 헤매며 됐습니까? 예. 반인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헤매며 다녔더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막 헤매며, 그죠? 예. 소위 말해서 애기처럼 아장아장 해가지고 막 그래 돌아다녔더니 됐습니까? 예. 적은듯 됐나요? 예. 역진, 다시 한 적응지라는 건 잠깐 동안 됐나요? 역진, 여기라는 건 힘력자, 진이라는 건 다 하다 됐나? 예, 그래.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예. 그래서 잠깐 동안 역진, 다시 한다면은 힘이 다하여. 그래서 풋잠을 잠깐 뜨니 됐습니까? 잠을 들었어. 그런데 정성이, 자, 이때 정성이란 거는 뭐에 대한 정성이야? 님과의 만남에 대한 정성이죠. 님의 소식을 알고 싶었던 화제의 그 정성이 되겠죠. 어떻게 해서? 산에까지 올라가고, 또 어떻게 해서? 저 물가에까지 갔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정성이 지극해서, 자, 꿈에 어떻다고 님을, 아이고야, 요 꿈 일단 잡아주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꿈에서 누굴 봤다고요? 드디어 님을 봤네. 맞습니까? 아하. 예.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자, 꿈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예, 꿈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됐나요? 예, 누구요? 님의. 자, 봤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는 만다고요? 재회의 그렇죠? 예, 공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해되겠니? 예,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꿈에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됐습니까? 예,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김상일생 같은 얼굴이 반나마 어떤 늙었구나, 그죠? 예, 종민의 얼굴처럼 돼버렸구나, 그죠? 쪼글쪼글 됐습니까? 예, 뭔다고요? 우리 님, 내 계실 때는 어떤다고요? 그래, 옷 같은 얼굴이었는데, 김상일생 얼굴이었는데, 그죠? 예, 근데 어떤다고? 내가 모시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봤더니 완전 쭈글탱이 다 됐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음에 먹은 말씀 됐습니까? 그럼 마음에 먹은 말씀 뭐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죠? 어떤 이야기겠어? 보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됐습니까? 그리웠어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것을 슬카장, 실컷 사례자, 아래자고 하였더니, 근데 눈물이 대포 됐나요? 예. 그 눈물이 연이어나니 말인들 의할 것이며 됐나요? 의하며 또 정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정을 못 다하야 다 펴내지 못해서 목조차 예언이 됐니? 그래서 드디어 이 꼬끼우 이랬나? 저 오두방정 맞은 저 닭소리에 됐습니까? 그 잠은 도대체 어찌 깨었던 거? 아마 저 닭은 저녁 때 통닭으로 올라오지 않았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예. 뭐 백숙인가? 그죠? 예. 그 전에 일단 요거 잠깐만 한 번 더 하고 갑니다. 자, 보세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님 사이의 제외 공간으로 볼 수는 있죠.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님에게 다 털어냈니? 그건 아니죠. 됐나요? 그래. 그 부분 조심해 줘야 돼요. 자, 님과 만난, 됐나요? 제외 공간이지만, 결국은 화자 자신은 어떤다고요? 정을 만다고요? 전하지는 못했다라는 거. 있으니까, 예, 전하지는 못한, 됐나요? 예, 그런 공간이 됐다. 그게 꿈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근데 아마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했을지 몰라.
그런데, 야, 닭소리죠. 꼬끼우! 됐습니까? 라고 하는 닭소리죠. 됐니? 예. 그 녀석 때문에 뭐 해버렸어요? 잠을 깨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 닭소리, 얘도 이제 죽어쳤죠? 됐나요? 예. 그래서 이 닭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아마 통닭이 안 됐겠나 하는 건데요. 그죠? 예. 자, 얘 뭘로 봐줘야 되겠어요? 역시, 그렇죠. 부정적인 존재. 됐습니까? 예. 장애물의 요소. 만남에 대한 회방꾼. 이래 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많이 묶어 들어가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됐습니까? 헛된 이루구나 탄식이죠. 됐나요? 예. 이님이 왜 어리 주고 도대체 어디 갔는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결에 곧장 일어나 앉아서 됐니? 예. 창을 열고 바라보니 자, 이제 봐봐요. 창을 열고 바라보니 자, 불빛은 어디에 있지? 내 등 뒤쪽에 있지. 그죠? 예. 그러면 창을 열었으니까 방 안에 불빛이 앞으로 나왔겠지. 그럼 그림자는 어떻게 생기겠지? 다시 내 앞에 생기겠어요? 뒤에 생기겠어요? 내 앞쪽에 생기겠지. 그렇지. 그래서 창을 열고 바깥을 봤다. 님이 어디 갔는고? 했더니만은 그림자 하나만이 됐나요? 쭉 연결시켜 내하고 연결됐네. 내 그림자네. 이래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여쁜 어떻게 산다고요? 불쌍한, 가련한. 됐나요? 예. 그 그림자가 누구를? 날 따를 뿐이로구나. 그럼 다시요. 그 그림자는 누구 그림자야? 내 그림자야. 그럼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어? 불쌍하구나 라고 정서를 던낸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내가 내 처지를 보더라도 어떻다라는 거야? 불쌍하고 가련하구나 라는 것이죠. 됐니? 예.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어디어 내 사라져서 됐습니까? 예. 의역하자면 죽어서 그죠? 예. 자, 요 갑니다. 나궐이나 되어서 됐습니까? 예. 그 밑에 나궐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죽어서 된 대상이니까 뭐라 볼 수 있겠니? 분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예. 자, 다시요. 화자와 님에 대한 비유적 표현 나오게 되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꼭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내 죽어서, 그죠? 예. 뭐가 됐어? 을려. 됐습니까? 예. 을려가 말하기를 내 만다고요? 나궐. 다시 한다면, 저 떨어지는 다지나 되어서. 자, 뭐 하고 싶은 거야? 님 계신 창 안에 반듯하게 만다고요? 비치고 싶구나 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님 계신 됐나요? 예. 창 안을 만다고요? 예. 비추고 싶어요. 됐니? 예. 어떤 말이야?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이러잖아요. 그죠? 네, 바라보고 싶어. 됐니? 예. 자, 근데 이제 요까지가 이제 을의 이야기라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보세요. 여기 이제 갑이라고 또 해놓을게요.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각신님, 됐나요? 예. 다리야 커니와라는 것은 뭐 다른 물론이지만은, 됐습니까? 예. 그걸 달 때는 괜찮아. 그런데 차라리, 됐습니까? 자, 뭐가 되나고요? 구준비나 되소서. 됐나요? 구준비나 되소서. 감녀가 말하기를. 됐나요? 예. 나골도 뭐 괜찮긴 해요. 그렇지만 차라리 만다고요. 구준비가 되소서.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 구준비도 누구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어? 을려의 분신이 되겠죠. 됐니? 예. 그런데 왜 감녀가 나골 말고, 그죠? 예. 그래, 구준비 되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렇지. 이 두 가지가 이제 차이가 존재하는 거지. 그래. 여러분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나골과 그 다음에 구준비의 차이가 뭘까? 됐니? 예. 그래, 나골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님 계신 창안을 반듯하게 뭐 한다고요? 비춰준다. 됐습니까? 예. 그럼 뭐야? 그냥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소극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런데 구준비라고 하는 것은 장맛비 같은 거야. 계속 연연해서 내리는 거야. 그죠? 예. 그리고 그 비에 누가? 그렇지. 우리 님이. 그죠? 예. 적시겠지. 됐습니까? 비를 맞겠지. 그러면 직접적으로 만다고요? 닿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구준비라고 하는 것은 님에게 직접 닿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됐나요? 예.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거다. 됐니? 그러니까 이제 감녀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요. 직접 부딪혀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 어때요? 자, 소위 말해서 충고라기보다는, 그죠? 예.
그녀에게 이제 이렇게 할 것을 어떤 요구를 하고, 그죠? 예, 도움을 주고자 하고, 또 그녀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나? 그죠? 예. 그래서 이 작품은 딴 것보다도 감녀와 을녀의 대화체 형식으로 그려져 있으면서, 그죠? 예. 그 감녀의 역할이라든가 을녀의 역할, 이 부분도 묻고 들어가면서, 동시에 맨 마지막 나골과 구준비 됐나요? 예, 이 부분까지도 같이 묻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그러면서 요 작품과 여러분들이 CF 됐습니까? 예, 연계시켜서 볼 만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정철의 시조에 요와 비슷한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정철의 시조에 보게 되면은 님에 대한 내 마음을 베어내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나의 마음을 어떤다고요? 예. 베어내요라는 거 됐나요? 예. 요 시조가 있어요. 보게 되면 마지막에도 그죠? 예, 달이 되고 싶다라는 또 하자의 소망이 또 들어가 있는 말이야. 됐니? 예. 거기다가 또 이 작품은 사미인곡의 뭐라 그랬어요? 속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사미인곡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다고요? 예. 내 차라리 죽어서 뭐가 된다고요? 범나비 되오시라. 다시는 호랑나비가 될 거다. 그래서 그래 꽃 묻은 다시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날아앉다가 그죠? 님이야 나인 듯 모르셔도 그죠? 예, 내 님에게 어떤다고요? 뭐 향기를 묻게 하리라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가치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은 요 부분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그죠? 예,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해석을 하되 나중에 해석본을 가지고 원문을 집중적으로 보는 연습 좀 해주세요. 그죠? 예, 고전 시간은 외우면 외울수록 좋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